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설 연휴 전후로 보수, 야권, 여야 가리지 않고 원로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조갑재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각각 만났다고 하는데 왜 만났으며 언제 등판할지 이거 어떻게 예상하세요? 여러 가지 조언 받으려고 하는 거죠. 네. 이번에 만났던 김종인, 유인태, 조갑재 이런 분들은 진영을 넘어서서 각자 과거에 있었던 진영도 비판을 하고 합리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상식적인 얘기, 조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정치했으면 좋겠다, 어떤 지도자가 되라, 그런 덕담 듣는 것은 상당히 잘 기획된 한 해의 일정과 행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저는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슬슬 언론에 노출될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단순히 저 대선에 출마하겠습니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또 누구 만나고 어느 지역 가고 또 어느 또 메시지 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슬슬 몸풀기 하는 것 아니냐. 시동을 건다. 이제 국민 치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띵뛰기 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도 하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관심 가질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그러지? 대선 출마하려고 그러나? 그거부터 이제 궁금증을 나게 되면 성공적인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가만히 있다가 그냥 사진 하나 올리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어떤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강화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대구 경북은 지금은 약간은 아직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보수의 중심지 중에 하나인 부산 경남을 네. 자신의 정치적인 지역적인 기반을 삼으려고 오. 그쪽도 방문하고 네. 상징적인 사람들도 만나고 거기서 또 메시지도 내고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이번 주말 이르면 그다음에 지역까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셨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기사에 나온 일은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지금 자막에 나오듯이 세 분을 만나는 거가 사실 짧은 시간에 여러 매체에서 나왔잖아요. 네. 각각의 단독 기사로 여러 매체에서 나왔었는데 의도적으로 사실 흘린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분이 그런 건 아니다. 아, 그래요? 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그분. 그분. 네. 그분이 그건 아니고 네. 그냥 한 매체에서 얘기하다가 우연히 알게 돼서 쓰고 다른 매체에서 또 누구 안 만나냐 누가 만나냐 그럼 거짓말 할 수 없으니 만났다 이렇게다가 알게 됐다라고는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미디어에 상당히 무게도 많이 두고 있고 또 나름 잘하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색다른 메시지, 보여주는 메시지, 사진이 나오겠죠 일단은. 네.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곧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국회반장하고 여당반장하고 국회반장하고 정치부장 했었는데 네. 하면서도 제일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 대선 나오기로 거의 확정됐어. 저쪽에서 뭐 사무실도 꾸리고 다 이래. 네. 근데 대선 출마 언제 선언하십니까? 그러면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입니다. 맞아요. 꼭 그래요. 한 2주, 캠프 다 3주 꾸려졌는데. 내가 언제 사무실 개소식 다 했고 이미 거기 청소하는 분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는데 고민 중이에요. 그래갖고 다다음 주쯤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양반들이 귀찮게 뭐 하는가 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나와서 보니까 의미를 알겠어요. 일단 그렇게 묻고 나온 기사가 더 많이 나와. 네. 이렇게 뜸을 들이고 하는 과정이 네. 있어요. 기사 수가 쓸데없는 기사라도 일단은 이럴까? 언제 발표할 거냐는 요게 하나가 팩트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사실 아시겠지만 기자들도 누구 만나면 아주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빼고는 물어볼 말도 없어요. 궁금하지도 않아 사실. 그런데 자꾸 뭐라도 물어봐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선 주자라고 해도 가능성 없는 분들에게는 아주 이제 사실은 가능성 없는 크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물어볼 거리가 하나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언제 출마 선언할지 그러니까 아직 검토 중. 다음 사람도 그거 물어보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일단 사진 기사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기사. 네, 벌써 몇 번 나오긴 했죠. 사진 기사. 하여튼 제가 예측하기에는 부산에 대단히 그 명망가의 자손을 만나는 사진이 네.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제보하는 게 들고 있으시군요. 제보가 아니라 저의 예지력, 추측, 상상 네. 그런 거고 한동훈 대표의 오른팔 왼팔이 있어요. 한 명은 좀 우리가 아는 사람이고 네. 한 명은 약간은 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아는데 이제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분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실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활동을 언제 시작하더라도 중요한 건 파급력이잖아요. 얼마나 정치권에 파장을 미칠 것인가.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의외였는데 파급력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네. 일단 한동훈 대표는 책임이 있죠.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은 물론 윤 대통령과 싸웠지만 네. 윤 대통령의 그리고 이런 모습에 당연히 반대를 했고 특히 개업날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행동은 상당히 의미 있는 행동이죠. 네. 그런데 전반적인 여당 대표를 집권 여당의 대표를 했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대통령이 워낙 미쳤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네. 여당 대표였잖아요. 그러면 설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대한민국의 불행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본인이 바로 몇 달도 안 돼서 다시 나온다? 저는 사실 이건 잘못됐다고 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전략적으로 본다면은 검사 출신이 또 하는 거에 대한 이게 또 많을 수가 있고 최대 아킬레스. 그렇죠. 최대 아킬레스건이죠. 그리고 제가 한동훈 대표를 볼 때도 물론 메시지는 좋지만 여러 가지 실행력 또 성품 그러니까 성품이라기보다는 성정 리더십. 네, 그런 부분. 왜냐면 압도적인 대선 주자로서의 당대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가 있다 손 치더라도 자기 사람들을 많이 만들지 못했다는 거, 세력을 넓히지 못했다는 거는 정치력으로서 이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네. 다만 최근 워낙 이상한 사람이 많았어. 한동훈이 그립다. 상대적이야. 아, 그런 상대적으로 생각이 들- 한동훈 전 그래서 대표가 최소한 상식적으로 보인다. 메시지가 최소한 같이 얘기할. 네. 일단 대화는 통한다. 일단 사람이 나와야죠. 오랑우탄이랑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대선에 나오는 건 사실은 좀 맞진 그렇죠. 않다. 저는 안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였어요. 네. 근데 뭐 하겠어요? 안 나오면은. 그거 이제 한동훈 대표 개인의 문제지. 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비상 대통령에 미친 비상계엄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 시기에 집권야당 대표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최악의 사태에 대한 어떻게든 도의적 책임은 네. 있는 거죠. 근데 박 실장님처럼 볼 수도 있고 네. 저는 비상계엄을 잘못됐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네. 그거를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막는 모습 보인 거는 대단히 훌륭한 결단이고 판단이었다. 네, 그거는 집권여당 다들 대표가 그렇게 그거 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네. 그거는 대단히 정치력이 있는 모습, 강단 있는 모습, 하나의 중요한 스토리를 만들어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한동훈 대표 일정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판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얼마나 많은 지지율을 받을 것이냐. 근데 그쪽 분들은 대단히 확신하더라고요. 그래요? 지난번에 63%로 우리가 됐으니까 네. 그 당원들 그대로 있지 않냐. 우리 그들 믿고 가면은 우리가 대선 후보 될 수 있다라고 대단히 자신하던데 저는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몇 가지 했더니 그거 다 극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돌파해내는지 보고 댓글에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들이 뭐 윤희석 아니냐, 장제원 아니냐, 박상수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그분들 다 아니고요. 하여튼 실무자급들에서 네. 좀 정치적인 역량이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좀 궁금한데 네. 이준석 그 개혁신당 의원이 당의 정책 연구비를 자신에게 우호적인 입장의 특정 방송 패널들에게 지급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조사 중이다. 두 분 받으셨습니까? 특별히 우호적이지 않나 봐요. 저는 사실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아요. 못 받으셨고 네. 받으셨습니까? 저는 진짜 우호적인데 저한테는 네. 연락도 없었어요. 진짜 되게 화가 나. 화가 나요. 못 받은 게 화가 납니까? 아니 솔직히 연락이라도 줘야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준다고 하면 제가 에이 내가 됐다고 다른 사람 주라고 뭐 나까지 주냐 그럴 텐데 그런 연락 그 14명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게 네. 대단히 이준석 대표한테 화도 나고 서운하다. 서운하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얼마나 그런 생각이 다행입니까? 들고. 안 받더라도 지금. 제한은 있어야 되지 뭐 이런 건가요? 그렇지. 그럼 내가 좀 거절하면은 네. 좀 하나의 미담이 만들어지잖아요. 아, 나 주려고 했는데 받으려고 했다가 준다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어. 이렇게 할 수 그럼 있는데. 장성철의 또 스토리, 판단력 이거에 대한 또 네. 다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연락도 안 하냐, 치사하게. 아니 성품이 안 받는 줄 알고 그랬겠죠. 그랬나요? 아니, 근데 이 뉴스를 보고 우리 공덕포차 시청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혹시 장설철 소장이 받은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근데 아니고요. 그 아니다. 오늘 아침 BBS 불교 방송의 신인규의 뭐 정치 저널인가? 네. 뭐 거기에 그 허은하 대표 측을 대변하는 변호사분이 나와서 이걸 그냥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14명의 방송 패널들에게 500에서 1000만 원 사이에 네. 금액을 총 5,500만 원 지급을 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막 아침부터 방송하는데 자양상철 저 자식 돈 받고 준석이 실드 치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그렇게 방송 패널 안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나 다행입니다. 우리 공독보자. 저희 출연료만 두 분은. 받습니다. 난 출연료 못 훌륭하십니다. 받았다고.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통영해인 믿고 먹는 수산명가 통영해인에서 말도 안 되는 초특가 해물탕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통영해인을 믿고 구매해주신 공덕포차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만든 노마진 명품 해물탕인데요. 냉동 해물탕과는 비교 불가 100% 국내산 생물로만 구성했고요. 조개, 새우, 홍합은 물론 소라, 전복까지 푸짐하게 넣어드립니다. 물만 넣으면 맑은 해물탕, 동봉된 양념장을 넣으면 얼큰한 매운탕이 되니 입맛대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도매가로도 절대 불가능한 가격이니 통영해인 해물탕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보양식 통문어와 문어 슬라이스, 문어 다리도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주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라이팬에 굽기만 하면 뚝딱 해물이 듬뿍 들어간 맛있는 해물파전도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저 그렇게 방송 패널 안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나 다행입니다. 우리 공독보자. 저희 출연료만 두 분은. 받습니다. 난 출연료 못 훌륭하십니다. 받았다고. 그때 여제조 그거 저기 여의도 뭐죠? 재건축 조합. 새벽 2, 3시까지 했는데 내가 진짜 출연료도 안 줬어요? 샌드위치 하나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나 못 너무하네, 먹는 커피에다가 샌드위치를 하나 주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커피는 못 먹고 그때 샌드위치. 방송 많이 나왔잖아요. 아유, 한 6번 나왔지. 밤 새벽 2, 3시까지. 공독보자 끝나고도 뭐 하러 맞아요. 간다고. 그때 갔잖아요. 네. 맞아. 저 옆에 있었죠, 옆에. 아이, 진짜. 저 한 번 가서 짜장면 사준 적 있지, 그냥. 누가 누구를 짜장면 제가 사줬죠. 제가. 심지어 그때 당 막 나와서 이거 막 시작했을 때 돈 없을 때. 네, 고생하신다. 네. 저도 없는데 저도 회사 나와서 짜장면. 네. 그 훌륭한 간짜장은 안 된다면서 이제 내가 산 적이 있습니다. 간짜장 안 되고 짜장만. 네, 짜장면. 이준석 제가 뭐 실드 친다기보다 지금 이제 한 40 됐잖아요. 40 곧 되잖아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 김대중, 김영삼 이러한 큰 정치 거목들을 제외하고 40살 때 저런 정치적인 역량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흠이 있죠. 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20, 30년 동안은 정치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친구잖아요. 그러면은 좀 흠보다는 좀 키워주고 좋은 제목으로 자라나도록 옆에서 조언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물론 잘못한 거 있으면 비판도 하고 바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막 그냥 무혐의 난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 가지고 준석이 넌 안 돼, 허은아랑 왜 그래 그런 사람 폄하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서운하다면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이렇게 하면은 다음번엔 연락을 주지 않을까. 그래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이준석 대표 실드 친다 그러고 네. 어떤 분들은 또 음모 성태다. 이준석 개혁신당에 대한 음모론자다. 네. 저는 굳이 음모론자 같지는 않은데 그게 처음에 홍매화 나왔을 때 아하. 그건 뭐 홍매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뭐 주술적 의미가 혹시 있나요? 뭐 이 정도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보수에서 나름 합리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식에 있고 젊은 분으로서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는데 스타일에 대해서는 또 이른바 젠더 이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반대 입장이고 그런 부분을 네. 비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개혁신당 사태도 역시 책임이란 리더의 책임이란 문제에서 물론 허은하 대표가 형식적 리더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준석 의원이 리더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그 리더의 총체적인 책임이라는 문제에서는 저는 충분히 비판받을 만하다. 네. 그것도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이준석 대표 의원에게 비판적인 분들은 이준석 의원의 그런 스타일을 싫어하거든요. 그렇지. 저도 그걸 이준석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건 좀 모양이 안 좋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정치의 사실은 본령은 그러니까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네. 싸워서 무찌르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윤석열 내란 이런 거는 싸워서 무찌러야 되는 부분이지만 단죄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선을 넘어가는
윤석열의 내란은 45년 만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몇몇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설득과 양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의 정치 지도자가 다 싸워서 무찌르자, 굴복시키자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정치적 양극화만 심해지고 사회에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준석 식의 해결 방식이 일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의원이랑도 친하고 한동훈 전 대표 쪽이랑도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둘 다 대선에 나온다고 했을 때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내가 뭐 이제 그런 거 누구 편 들고 내가 뭐 정치 관여하고 나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뭐 그러시겠죠 또 이제.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어때요? 저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한 스타일로 봐서는 앞서 그렇게 얘기하고 한동훈 이번에 뭐 한다던데? 뭐 이렇게 그 뒤에 이름도 붙일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대선 출마한 거에 대해서는 뭐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했던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은 이제 앞으로 누구나 다 찾아가면 뭐 이재명 대표도 찾아가서 뭐 조언 구하면 이재명 대표도 뭐 좋은 그런 정치 지도자다, 뭐 훌륭한 정치 지도자 되라 이렇게 덕담 위주로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경지에 오르신 분이잖아요. 네. 나이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누구 편들거나 누구를 막 안 좋게 비판을 하거나 그런 거보다는 좀 큰 나라의 원로나 어른으로서 격려해주는 그래서 좋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게 맞죠 또.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또 편 들긴 편 들어요? 아니 편든다기보다도 그건 뭐 전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냥 스타일이죠. 장 소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욕구가 별로 없어요. 네. 무슨 욕구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뭘 해야지 그걸 통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별로 저는 없어요. 장 소장님 볼 때는. 없어졌어요. 네. 네. 저도 사실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냥 남을 웃기는 거 네. 그런 걸 좋아하고 별로 퍼즐 맞추면 짜릿하고 이런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 이런 분들은 자기 존재에 대한 그게 되게 강해요. 어떤 아직도? 역할을 하는 거. 아직도 나를 찾아오는구만 흐뭇 막 이런 그리고 거. 이제 대선 국면에서 물밑에서 이건 누가 인정해주면 뭐 고마운데 누가 막 알아봐주고 역시 김종인 위원장이 대단한 일을 했어 이렇게 알아봐주면 고마운 일인데 굳이 그렇지 않아도 스스로 보기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자칫하면 이상하게 갈 수 있는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라는 거에 약간은 만족하는 스타일. 성취감을 느끼실 분?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배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사그러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 박지원 최고령 박지원 의원도 그럼요. 그런 거 박지원 전혀 없어요. 의원님이시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제일 열정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방송 봤나 봐. 누가요? 이준석 의원이 전화하고 지금 내가 섭섭하다고 했더니 봤나 봐 지금. 섭섭해 그래도. 그 우리 이제 방송하는 걸 봤나 봐요. 그래서 그 우리 뭐 이준석 14명 의원이요? 패널 네.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문자가 왔는데 네. 14명 이거 아니래요. 그냥 아니다. 한 명이래 한 명. 한 명이다. 용역 준 사람은 한 명이다. 네. 그런 식의 해명을 전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왜 한 명이 왜 내가 안 들어가냐고. 왜. 그러면 그래도. 뭐 컨설팅 회사를 하니까 또 그런 명목이라고 될 수가 있죠,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14명 중에 안 들어간 것보다는 한 명밖에 안 됐다는 게 좀 덜 서운하잖아요. 그러네요 또. 굉장히 만족하는 표정인데.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뭐 네. 또 다퉈봐야 되겠죠. 서운한 뭐가 쪽의 맞는지. 입장도 또 나중에 네.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되죠.